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과 패밀리의 일원이시면서 정말 능력이 출중하신 우리 홍석현 씨, 홍석현 사장님, 회장님 이분 얘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죽이기, 망신 주기가 너무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게다가 지금 또 무슨 뭐 그 1차 검찰 1차 재판 결과 1심이 내년 말에나 가야 끝날 거다라는 언풀이 막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에서 보고 증거불충분 이렇게 해서 그 기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소를 해갖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고 질질 끌면서 이 이재명이라는 카드를 연예인 대신 써먹는 카드를 지금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왜냐하면 뭐 변호사고 능력이 출중한 진짜 끝내주는 똑똑한 분이 그건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지지자들이 너무 열이 받는 거죠. 너무 지지자들이 진짜 열이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이단아, 그러니까 워싱턴 스왑프라는 공화민주 양당 적폐 세력에 대항하는 이 트럼프가 짠 하고 나타난 이후에 이 트럼프를 이제 쓰러뜨리려고 진행된 작전 세력이 어떻게 전개됐나 이거를 좀 같이 알면 함께 알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를 잘 모르면, 이게 뭔 일인가 이걸 잘 모르면 일단 들 수 있는 게 무섭죠. 두려움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힘이 없다며요. 귀신이 사람을 두들겨 패거나 이럴 수는 없다면서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귀신하고 길 가다 딱 만났다. 그러면은 어머 무서워 이러고 막 그러면 겁나갖고 헛발질해갖고 산에서 뭐 떨어져서 혼자 죽는 거 아닐까요? 근데 쟤는 무슨 연기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싹싹싹 가도 날 못 건드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딱딱딱 가면 혼자서 휙휙휙휙 그러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뭘 이해를 못하면 이제 겁이 나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제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부부지간에 형제자매지간에 이렇게 싸움 날 때 일단 열이 받잖아요. 그 상대방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일단 열받아 갖고 이제 시컨 막 퍼붓고 나면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격 좋은 사람은 그 열내는 거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그다음에 그래, 너가 그러는 거 이해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근데 사실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 알고 나면 어때요? 열 낸 게 좀 쪽팔리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열을 내기 전에 일단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이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왜냐하면 이렇게 그 군산복합체라는 자본, 너무 무서운 자본. 그러니까 그 무서운 게 힘이 너무 세서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초국적 기업이라는 이 자본들이 운용하는 그 정치권에서의 이 힘, 이런 게 일단 미국에서 했던 거를 갖고 더 이제 세련되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엔 보이거든요. 이게 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이 장사를 하려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게 이제 상대방을 잘 알고 이제 수싸움에서 이겨 먹어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이 홍석현 씨 경우도 홍석현 회장님 일단 이게 좀 그 JTBC에서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셨다고 듣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어르신이고 연세도 높으시고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님에 대해서도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삼성과는 원팀일까? 이렇게 질문 딱 던지면 저 아줌마는 무슨
이상한 또라이 생각을 하냐. 그래서 지금 뭐 어디를 쑤셔가지고 뭐를 그 희한한 헛소리를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알고 있는 홍석현 회장님에 대한 모든 거는 이제 궁금해서 구글 검색해갖고 찾아봤더니 이미 뭐 2012년부터 그 최근까지 기사가 이렇게 경제지에서 한 다발이에요, 한 다발. 그래서 홍석현 회장님 말씀드릴 때 제가 그 구글해서 이렇게 찾은 그 내용, 그 일간지 기사들에 다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들은 주로 이제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그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건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그 우리나라 그렇게 해당하는 대표 경제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별 관심이 없어서. 아무튼 그 그런 분들은 그 저보다, 제가 뭐 이렇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보다 이 삼성과의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홍석현 회장님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모든 일에는 양면성, 일장일단이 있어요. 정말 그 뿌리 속까지 다 100% 나쁜 사람, 글쎄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갖고 뭐 누구는 진짜 나쁜 놈, 저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편을 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어투를 뭐 무슨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돼요, 이딴 식으로 어투를 제가 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편을 가르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워낙에 네 편 내 편,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뭐 공산당 안 공산당, 뭐 종북 반북,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지 세상이 편안하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뭐 그래서 이게 무슨, 그래서 지금 삼성과의 뭐 한쪽은 뭐 어떻고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작전 세력에 대한 그 얘기, 이거를 미리 함께 나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작전 세력 말씀부터 드리면, 이게 지금 그 동전의 양면이 기본이, 그러니까 워싱턴 적폐, 워싱턴 스왑프가 동전의 양면 반대되는 걸로 보이는 걸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메비우스의 띠라는 그런 이제 언론, 그러니까 겉얼굴은 진보인데 뒤는 이제 군산복합체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게 가능했던 거는 진보를 표방했던 진영, 즉 미국 민주당이 많이 이제 망가졌다는 건 타락했다는 거죠. 진보를 얘기하면서 뭐 돈을 너무 좋아하고 뭐 이 다 돈이 문제예요. 돈과 여자. 뭐 우리나라는 돈과 여자일 것이고, 근데 서양은 그게 이제 나이가 내려가죠. 미성년, 막 이것도 좀 황당한 일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도 막 시작되잖아요. 도대체 그 미성년 합의하에 성관계다 이러면서 미성년하고 뭐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게 그래서 사랑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암튼 그 진보적인 얘기를, 맞는 말을 하면서 뒤에서 딴짓을 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뭐 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다 짐작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해놨잖아요. 작전 세력, 그러니까 그 동전의 양면을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동시에 필요할 때 적절하게 굴리는 이런 시스템을 짜놨잖아요. 그러면 작전 세력은 거기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작전 세력을요, 한쪽에서만 작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쪽에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모르고 하실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극문똥파리 부대에서 막 하는 이분들은 이제 자신들이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을 정말 그 연예인들 그 덕후 덕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덕후 입덕해갖고 그 다음에 덕후가 돼서 덕질을 하다가 근데 이제 뭐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그 이제 오래된 그 팬들이 이제 그 덕질하면서 막 열심히 댓글 달고 이런 분들 그러면은 아무튼 근데 그렇게 덕질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 전해철 씨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뭐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돈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일거양득이고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아무튼 대통령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이런 분들은 모르죠. 자기들이 작전 세력 중에 한쪽이라는 걸.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다 알고 움직이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으로 아니 그러니까 미국 얘기예요. 미국을 예로 들자면 그러니까 이거가 그 양쪽에 다 투입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안티 트럼프 쪽의 작전 세력과 프로 트럼프 쪽의 그러니까 친 트럼프 쪽의 작전 세력과 반 트럼프 쪽의 작전 세력이 붙어갖고 막 허벌나게 싸우면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 불리하죠? 트럼프 흔드는 거에 그러니까 불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쟤 때문에 저렇게 소동 났다, 뭐 이러면서 너가 문제다, 사회를 양극화시킨다, 갈등을 일으킨다. 그거가 더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 근데 이제 그러면 어 거기에 이제 그 안티 트럼프 쪽의 작전 세력으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젊은이들인데 이제 안티파 얘네들은 이제 백인이 주예요. 젊은 백인 청년들. 안티파시즘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됐든 뭐 나치 독일이든 뭐든 파시즘에 반대한다. 너무나 그 중요한 아젠다죠. 전체주의는 절대 안 되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파시스트다 이러면서 이제 나서 갖고 난리를 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Black Lives Matter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의 삶이 문제다, 중요하다 이런 거죠. 흑인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긴 당연히 흑인 청년들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그 이슈는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 트럼프 데모 같은 걸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전 세력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잦아들었는데 왜 잦아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도 같이 해봐요. 근데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거를 이제 민주당 쪽 그 지식인 그룹들이 얼마나 키워졌냐 하면요. 그 극명한 사례가 스탠포드 대학이 엄청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2017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스탠포드 대학이 이제 입학 허가가 빨리 나면 발표가 빨리 받는 사람은 3월 뭐 초 이때도 받고 마지막으로 받는 사람이 뭐 4월 아니면 뭐 5월까지도 받고 이러는데 합격 통지서를 그 중에 한 이제 흑인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오바마 행정부 때 어떤 일도 하고 그랬었나?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자소서를 쓰잖아요. 미국 대학들도 자소서를 쓰는데 그 자소서는 글자 제한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쓰는 건. 그래서 뭐 질문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300자 뭐 이내로 써라. 뭐 1000자 이내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줘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Black Lives Matter 이걸로 Black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 이렇게 꽉 채웠어요. 딴 얘기 하나도 안 쓰고. 근데 그거를 너무나 그 높이 평가해서 입학을 시켰어요. 입학 허가를 줬어요. 합격을 시켰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상식적으로 안 보였었어요. 그거 보면서 그때. 아무튼 이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안티파 그다음에 그러니까 안티파시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작전 세력들이 단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키보드 워리어들
키보드 워리어들이 댓글 전쟁하잖아요. 그 참 지금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근데 여기는 이제 3차원에서 붙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뭐 유리창, 자동차 이런 거 막 불지르고 다니고 막 길에서 예를 들면 이제 데모하는 사람을 만났다, 시위대, 평화 시위대를 만났다. 그럼 막 때려요. 그러고 다니는 이렇게 이제 3차원 작전 세력들이에요. 우리는 2차원 작전 세력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어, 그러면 프로 트럼프 쪽에는 어디가 있냐면 이제 그 본래 있었던 KKK단이요. 큐 클렉스 클랜단 뭐 이런 쪽을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큐 클렉스 클랜단 KKK단은 그 하얀 그 가면 뒤집어 쓰고 흑인들 집 불사지르고 다니던 그 극우 인종차별 단체인데 거기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은 트럼프는 뭐죠? 뭐 빼박 인종차별주의자잖아요. 그리고 이 KKK단은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게 딱 밝혀진 적이 없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있고, 그러고 이제 적이 나오는 거죠. 음, 뭐지? 경찰 안에 KKK단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 경찰 안에, 그러니까 진짜 극도로 흑인을 혐오해서 경찰이 되는 사람들도 있대요. KKK 단 멤버, 숨어 있는 멤버면서. 그러면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쏴 죽이고 다니는 거죠. 그냥 이유 없이 흑인을 막 그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거죠. 그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무슨 뭐 고문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애국자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막 조작된 간첩이든 뭐든 뭐 아무튼 그 사람들을 그 저기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작을 해서라도 잡아서 없애야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붙여놓고 트럼프를 놓고 이제 친트럼프, 반트럼프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다니는 단체들을 딱 해놓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한테 박근혜 때 그게 지금 언론들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동원돼서 나오는지 뻔히 알면서 보수 단체들 맞불 집회 이게 미친 소리 아닙니까? 글쎄 제 말이 표현이 너무 과격했나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민심의 어떤 부분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만약에 민심의 뭐 전체 여론의 3%를 대변할 수 있죠. 아니면 5% 아니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 지지율이 30%에 그러니까 새누리 지지율 30%에 더민주 지지율이 만약에 70%다. 이랬을 때 더민주를 지지하는 쪽은 만약에 자발적인 뭐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인 촛불 집회를 한다. 근데 30% 새누리당 지지 쪽이 이제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 길거리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만약에 어버이 연합이나 뭐 엄마 부대였나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하면 일단 나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좀 적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30% 전체를 대변하는 걸로 언론이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 좀 과장이 된 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어떻게 하죠? 딱 반반으로 쳐주잖아요. 그럼 삼성에서 돈을 받고 뭐 어디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이래갖고 딱 뭐 한 몇백 명이 나와갖고 확성기만 앰프만 엄청 질 좋은 걸로 소리 막 크게 빵빵 틀어대는 그 조작된 단체 조작된 집회 같은 게 국민의 반이 그러고 있는 걸로 여론이 그냥 쳐주는 거예요. 언론이. 그러니까 언론이 여론이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언론을 안 믿죠. 우리나라 언론을.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촛불 이걸로 했는데 말씀이 할 수 없이 또 너무 길어지는데 아우 참. 근데 이 언론은 그럼 왜 그럴까요? 언론이 대통령 말을 듣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광고비 때문에 그래요. 광고비. 이 KBS는 이제 줄타기를 하는 거고 KBS는 이쪽 저쪽 힘 있는 쪽 눈치를 보는 걸로 보이고요. 제 눈에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광고비 안 받아도 돌아가니까. 근데 KBS도 KBS2는 광고를 하는 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맞는 얘기만 하면 광고를 안 줘요. 그 광고를 왜 안 주냐면 그 돈을 갖고 언론을 컨트롤하는 거죠. 뭐 방송국에 그 광고 실는 데들은 다 돈 있는 데잖아요. 삼성은 뭐 엄청나다고 하고요. 삼성은 그런데 죄송합니다. 미국 얘기만 막 할게요. 빨리 그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데다가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낼 텐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 헝가리 사람이고 이제 근데 이 조지 소로스는 뭐를 한 사람이냐면 굉장히 능력 있는 그 사모펀드라는 그 주식 투자 그 고액 주식 투자 전문가 뭐 이러면서 근데 또 그 미국 내에서 그 전자투개표기 회사를 실소유주래요. 이런 조지 소로스라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업가가 이제 힐러리 측 그 민주당 측에 엄청나게 돈을 대주는 큰 손인데 재단도 설립해왔고 재단을 설립을 하면 합법적으로 모금 펀딩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제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던 그 80년대 초중반 중후반 이때부터 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동구 사회주의 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고만고만 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장학생들을 많이 이제 했어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 2분이 넘어가서 근데도 제가 준비한 거에 뭐 한 3분의 2쯤 한 것 같아서 또 일단 끊고요. 일단 끊고 see you in a minute 하고 이어서 다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건가요, 제가? 아무튼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See you in a minute. 뭐 bye bye for now. 어제도 금방 하려고 했다가 뭐 이것저것 또 하느라고 이어서 그 녹음 준비를 못 했었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어서 다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녕히 계세요.